지금 굉장히 본인은 억울하다는 거예요. 뭐가 억울하느냐? 김진성 그때 검사가 어제 그 공판에 검사가 4명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4명 검사 중에 어떤 놈이 썼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이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와 있지만 속으로는 어떤 놈이 썼는지 모르겠지만 나 기분 무지하게 나쁘다. 너 탄핵이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내가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상습적인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공식 의견서에 썼더라. 아주 그 뒤끝이 그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처럼 거짓말 잘하는 사람 저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형사처벌받는 거짓말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우리나라 역사상 유일한 사람이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허위사실 공표죄, 공무원 자격 사칭, 위증까지 이 3가지는 거짓말하면 처벌받는 그러한 거짓말이거든요. 제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처벌 안 받아요. 그냥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상한 사람이다라고만 평가가 될 뿐이지. 하지만 선거 나가서 거짓말하거나 그게 허위사실 공표, 재판 나가가지고 증인으로 선서하고 거짓말하거나 그게 위증. 그 다음에 공무원도 아닌데 공무원 자격을 막 사칭하거나 그게 거짓말이잖아요. 이 3가지 거짓말은 워낙 우리 사회를 좀먹는 아주 중대 범죄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 형사처벌하도록 거짓말. 그런데 이 3가지로 인해 가지고 형사처벌 받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밖에 없지 않나? 그 다음에 상습적으로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뭐 존경한다니까 뭐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국회의원 되면 대통령 되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없애겠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 나가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체포 특권 자기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심지어 당대표 대표 연설할 때도 국회에서 당대표 대표 연설할 때도 불체포 특권 자기 사용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다 뻥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제일 황당한 건 뭐였습니까? 거짓말 중에서 제일 황당한 것 중에 하나가 박용진 의원 보고 이번 경선 말고 지난번 경선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박용진 같은 사람도 공천 걱정하지 않을 그런 민주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근데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까지 하나? 아니 저기 박용진 의원이 정봉주한테 졌는데 정봉주 문제가 생겼으면 그럼 그냥 박용진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또 무슨 조수진 변호사인가? 또 붙였는데 또 조수진 변호사가 또 문제 생겼으면 그때는 그냥 박용진 공천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끝까지 안 줬잖아요. 그게 공천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였습니까? 어쨌든 이런 것만 봐도 이 사건이 아니라 그냥 하는 것만 봐도 상습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 아닌가?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검사들은 검사 동일체 원칙에 따라 최소한 자기와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는 증거를 숨기는 것이 다반사고 증거를 왜곡하거나 심지어 조작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증거를 숨기는 게 증거인멸이란 말이에요. 증거를 왜곡하는 게 뭡니까? 그게 위증이란 말이에요. 위증이고 위증교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조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행동을 검사들이 하고 있습니까? 제가 조금 있다가 시간 나면 말씀드릴 텐데 김용 재판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김용 재판에서도 위증교사가 일어납니다. 그건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김진성이 100%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서 혹시라도 그렇게 알아들을까봐 그러니까 위증교사 하라고 그렇게 알아들을까봐 유난히 있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기억을 상기해보라 기억을 되살려보라 라고 했다. 그 다음에 이 사건은 녹취록도 검찰이 편집 조작하고 중요한 증거도 숨기거나 왜곡하고 없는 사실을 억지로 만든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제 재판 직전 재판이 9월 9일 재판이었는데 그때 듣다 못해가지고 김동연 부장판사가 뭐 하자고 그랬습니까? 그냥 다 틀자. 몇 분입니까? 한 40분 됩니다. 그럼 그냥 다 틀어봅시다. 그랬는데도 어제 나와가지고 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녹취록을 편집 조작했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잘못 거짓말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니 내가 파일을 조작했다는 게 아니고 녹취록. 그러면 검찰이 녹취록을 갖다가 40분 정도 되는 녹취록을 갖다가 일일이 다 해가지고 그걸 다 냅니까? 거기서 요약해가지고 내는 거지. 그 요약해서 낸 걸 갖다가 편집하고 조작했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제 그 구형이 3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재판 끝나고 어둑어둑했을 때 한 7시 반쯤 나왔던 것 같은데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구형이야 5년 7년도 할 수 있다. 그거야 검사 마음 아니겠는가. 하지만 재판은 실체적 진실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현실 법정에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국민과 역사의 심판도 반드시 뒤따른다는 것을 우리나라 역사상 최악의 정치 검사들은 깨우쳐야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갖다가 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때 이재명 대표는 조금 쇼크를 받은 것 같아. 그렇지 않고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뭐 역사상 최악의 정치 검사라느니 국민과 역사의 심판이라느니 뭐 이런 이야기는 그냥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하냐면 구형을 5년 7년도 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딱 듣고 아 이재명 대표가 쇼크를 받긴 받았구나. 왜냐하면 위증교사죄 법정 상한이 얼마입니까? 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구형이야 3년 5년도 할 수 있겠지만 검사 마음 아니겠나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아 뭐 기분이 되게 나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5년 7년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5년은 말이 돼요. 법정 최고형이 5년이니까 7년은 말이 안 된다고요. 어떤 미친 검사가 5년짜리 재판에 7년을 갖다 구형합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자기 사건이고 자기가 변호사인데 검찰이 7년 구형한다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거는 지금 굉장히 막 머릿속이 막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당황하고 그랬단 이야기를 갖다가 방증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국민과 역사의 심판은 반드시 뒤따른다. 저는 이 이야기를 갖다가 듣고 어떤 생각을 갖다가 했냐면은 진짜 사필 규정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그 김진성의 위증 교사가 이런 식으로 드러났을까? 이게 백현동 사건 그 수사하다가 우연히 발견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재명에 대한 그러한 심판은 이런 뭐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이런 걸로 심판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대로 된 메인 게임은 뭐냐면은 백현동, 쌍방울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대장동. 저는 이재명 대표의 혐의 중에 제일 최악질 혐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첫 번째는 쌍방울. 이거는 북한에다가 돈을 퍼주는 거니까. 이거는 우리나라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거니까. 만약에 미국이나 이제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떤 그 한번 그 뭐 제재를 가야 되겠다. 어쨌든 한번 그 혼을 내야 되겠다라고 하면 저거 관련해 가지고 그 생션 그 대북 제재 위반했다고 해 가지고 우리나라 걸고 넘어지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 100억이 문제가 아니고. 그다음에 그 100억이 넘어갔는데 그 100억이 차라리 진짜 굶어가는 그다음에 요번에 뭐 북한에 수재도 많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북한의 인민들 그 북한의 민중들 그런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 돈이 쓰였다라고 하면 저는 그나마 오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돈 가지고 김정은 뭐 했습니까? 제가 보니까 마이바흐 신형 샀던데 마이바흐 SUV 있잖아요. SUV 마이바흐가 얼마쯤 하나? 어쨌든 무지하게 간지나는 거 그걸 또 굳이 끌고 수해 현장까지 갔더라고요. 김정은이가 또 요트 갖고 있다면서요. 그다음 또 김정은이가 뭐 요트 갖고 뭐 수해 났는데 지 가족들 데리고 뭐 요트 타러 뭐 휴가 갔다고 뭐 그런 것도 제가 기사 본 것 같은데 그다음에 차라리 아 좋아 그냥 김정은이가 아 뭐 차 바꿀 수도 있지 뭐 꽁돈 100억이 생겼는데 뭐 그거 가지고 뭐 마이바흐 뭐 얼마나 하겠어 뭐 끼케 뭐 한 5억 정도 할래나 아 뭐 그냥 사면 되지 뭐 차라리 그 뭐야 김정은이 100억이 그런 식으로 쓰였다라고 해도 차라리 낫겠는데 그 100억 가지고 뭐 했습니까? 제가 봤을 때 풍선 띄우는 거 지금 오물 풍선 띄우는 거 그 공짜로 띄울 수 있습니까? 거기에도 뭐 풍선을 갖다가 뭐 만들고 하는데 하다못해 뭐 돈 10만 원이라도 들어가겠지. 그 북한에 간 돈이 다 그렇게 쓰인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에서 드론 만들고 무인 정찰기 그거 한 2천만 원 든다고 2천만 원이가 얼마인가 뭐 그렇게 든다라고 하는데 그게 다 우리한테 돌아오는 그러한 그런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쌍방울 관련된 혐의가 최악의 진짜로 너무 진짜 반국가적인 그러한 혐의다라고 저는 생각을 갖다가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하늘정원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무슨 희망이 되겠습니까? 어쨌든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대장동. 대장동은 왜 악질적이냐면요. 대장동 원주민들 처음에 이 사건 딱 벌어졌을 때 대장동에 원래 살던 분들 인터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어떻게 됐느냐. 자기의 땅을 조상 대대 이렇게 내려오던 땅을
헐값에 뺏겼어요. 왜냐하면 대장동하고 백현동 차이는 딱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대장동은 일반 원주민들이 많은 그런 땅이고 백현동은 국가 땅이니까 식품연구원 땅이니까 원주민이 없다. 그러니까 대장동은 어떻게 해야 되냐? 도시개발법에 따라 가지고 50%에다가 한 주를 더 얻어야 수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남도계공 그렇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성남도계공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원주민들 땅을 헐값에 사 가지고 그 다음에 분양가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마음대로 해가지고 분양가는 또 올리고 그래가지고 이중으로 그 엄청나게 그 이득을 갖다가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중으로 이득을 갖다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백현동에 살던 원주민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백현동에 살던 원주민들은요, 그 자기가 여기서 살던 그 돈 가지고 그 받은 그 보상금 가지고 성남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외곽진 곳으로 피눈물을 흘리면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백현동이 대장동이 전 두 번째로 나쁘다고 생각하고 백현동도 마찬가지죠. 백현동도 그 나라 땅을 갖다가 사기쳐가지고 만약에 그 누구지 그 식품연구원에서 부탁한 대로 요청한 대로 종상향을 2단계만 해줬으면 그 김인섭 일당이 그 땅을 2,187억에 샀겠습니까? 그 땅을 김인섭 일당이 정바울 일당이 수의계약으로 살 수 있었겠습니까? 수의계약으로 사니까 땅값이 2,187억이지. 34,000평인데 성남 땅인데 분당 땅인데 34,000평을 갖다가 2,187억에 샀어요. 그거 만약에 주거지로만 용도가 딱 바뀌면은 땅값이 얼마가 됐겠습니까? 최소한 5천억은 가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는 쉽게 말하면 국고를 갖다가 우리나라 그 국고를 갖다 훼손시킨 거 아닌가?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이 딱 드니까 그러니까 그런 범죄들로 사실은 뭐 정확하게 징역 10년이든 20년이든 그렇게 처단 받아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묶어놨으니 뭐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 드냐면요. 이제 위례가 끝났어요. 이제부터 대장동 재판 시작이 되는데 대장동 재판이 시작이 되면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조금 멀어졌던 대장동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제 다시 시작이 될 것이다. 그거 끝나면 성남FC 백현동도 시작이 될 것이다. 그게 앞으로 다음 대선까지 2년 반 동안 계속적으로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쌍방울 재판도 수원에서 이제 진행이 될 것이다. 그러면은 쌍방울 관련해서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또 우리들이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위증교사는 사법정의의 심각한 불신과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항상 기뻐하라님, 저도 항상 기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늘정원님도 감사드리고 또 제가 말씀 못 드린 분 계신 것 같은데 그 혹시 저기 PD님 알려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찰에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재명 대표는 고의적이고 계획적이고 적극적으로 범행을 했다. 심지어 증인신문 하루 전날 변호인을 통해서 그 김진성 씨에게 신문사항을 사전에 제공하고 숙지하도록 했다. 이거는 수험생에게 답안지를 제공하고 만점을 받게 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증언을 할 때 증인이 돼가지고 증언을 할 때 이런 거 가지고 못 들어가거든요. 이런 거 가지고 못 들어가고 마치 수험생이 시험 치러 들어갈 때 뭐만 가지고 들어갑니까? 이거만 가지고 볼펜만 가지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시계도 옛날 저희 때야 뭐 이런 스마트워치 같은 게 없었으니까 그냥 일반 시간만 볼 수 있는 시계. 그러니까 볼펜하고 지우개하고 시계하고 수험표하고 요렇게밖에 못 갖고 들어가잖아요. 증언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증언할 때는 몸만 들어가는 거예요. 뭐 이렇게 쓰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뭐 가지고 와서 이거 참조해가면서 이야기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당신이 그때 그 법정에서 증언할 때 증언 당시에 머릿속에 있는 기억에 의존해서 기억대로만 이야기해라. 그래가지고 기억이 안 나면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고 모르면 모른다라고 하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변호사인 이재명 대표가 제일 잘 알죠. 그러니까 언제 2월 14일에 이게 그걸 했는데 위증을 했는데 증언을 했는데 그 가짜 증언을 했는데
증인 신문 하루 전날이라니까 2월 13일 날 그날 그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가 그 간 거예요. 가가지고 그 누구야 김진석 씨를 만난 거지. 그러면서 뭘 줬습니까? 증인 신문 사항을 갖다 딱 주고 거기에 대해서 답도 줬을 거예요. 물어보고 문답.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에야 저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제가 옛날에 삼성에서 변호사할 때 변호사들 하는 일이 뻔하죠. 제가 삼성에서 일할 때는 재판은 한 번도 안 나갔어요. 삼성에서는 재판 나가라고 안 하고 그런 재판은 그냥 외부 로펌에서 이제 그 선임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구조본 있고 그럴 때에는 어떤 일들이 있냐면은 그 삼성의 임직원들이 이제 불려간단 말이에요. 검찰에도 불려가고 다른 데도 불려가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저희 같은 변호사들이 문답서를 다 작성을 갖다가 해요. 그래서 아마 검사가 이걸 물어볼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을 해라. 이렇게 물어볼 것이다. 이건 이렇게 답변을 해라. 문답서를 갖다가 이만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내일 이제 검찰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불러다가 임원이든 누구든 불러가지고 그거를 완전히 숙지해가지고 다 외울 때까지 집에 안 보내요. 호텔 같은 데 하나 잡든지 아니면 그 사무실 이렇게 잡아가지고 예컨대 상무님 지금부터는 제가 검사 역할하고 상무님은 피의자나 그런 참고인이나 그런 역할을 갖다가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이 이제 답변을 갖다가 하는데 그 답을 갖다가 잘못한다 그러면 제대로 할 때까지 일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변호사들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김진성한테도 그 전날 변호사 보내가지고 예행 연습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 생각 드는데 그 예행 연습 정도는 해야지. 그래가지고 김진성이 딸딸딸딸 그거 갖다가 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증언을 갖다가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쨌든 이렇게 증언을 갖다가 한 다음에 그 검찰 이야기 조금 더 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은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2004년도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을 거예요. 그 일은 2002년도에 있었고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유죄 확정 판결 받은 게 2003년인가 2004년인가 그런데 어쨌든 그러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1개 시군을 관할하는 광역단체장 선거 기간에 쉽게 말하면은 경기도지사가 되면 그 31개 그러니까 경기도에 시하고 군이 31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경기도지사 선거 기간에 당선되기 위해서 누명을 썼다고 허위 사실을 갖다 공표했다. 그 다음에 본인이 만든 거짓 주장이 기정사실인 것 마냥 김진성에게 여러 차례 반복 주입하고 그 다음에 텔레그램을 통해서 은밀히 본인의 주장을 보냈다. 이러한 수법은 굉장히 주도 면밀하고 계획적이다.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이 예컨대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병원장도 위증교사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은 병원장이 자기 보험금을 갖다가 편취를 갖다가 했는데 이게 들키니까 환자들 불러가지고 정혁진 씨 좀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그 보험공단 같은 데서 건강보험공단 같은 데서 혹시 입원한 거 있냐고 물어보면 좀 입원 좀 했었다고 이야기 좀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걸렸단 말이에요. 그럼 그 병원장도 위증교사로 해가지고 징역형 받았거든요. 실형. 그러니까 이런 변호사가 아닌 사람들이 얼렁뚱땅 위증 교사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이재명 대표의 수법은 변호사였기 때문에 그 수법이 주도 면밀하고 계획적이다. 거기에다가 현직 도지사라고 하는 우월적 권력을 악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집요하게 김진성 씨를 회유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증인 신문 사항을 보내주는 것은 일상 있는 일이래. 어떻게 변호사 이런 말을 하지? 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증인 신문상 보내준 거를 갖다가 완전히 그냥 그 인정해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당연히 이제 입증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변호사는 이거는 그냥 없는 걸로 그렇게 치고 다른 이야기를 갖다가 해야지. 증인 신문상 보내준 건 일상 있는 일이다. 그러면 맨날 이렇게 위증교사 한다는 이야기네.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은 맨날 이런 일이 있으면 위증교사 한다는 이야기네. 그런 이야기가 그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2018년도 판결문에는 김진성의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김진성의 증언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요 주장은 좀 괜찮았어요. 저도 2018년 그 판결문 봤거든요. 판결문 봤더니 김진성 씨의 증언이 나왔던 기억이 있나 없나 좀 가물가물한데 어쨌든 뭐 안 나왔다니까 그 말을 믿겠는데 그런데 이 말이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지금 민주당 쪽 패널들이 많이 하시던데 그런데 이게 말이 맞지가 않아요. 왜 말이 맞지가 않냐면은 만약에 김진성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가 당시 경기도지사인데 친히 본인이 직접적으로 그 다음에 한 번도 아니고 4번이나 그 다음에 증인 신문하기 전에 진저 마르자레님도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제가 뭐 이런 거 쭉 다 읽어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어쨌든 뭐 본인 뇌피셜이라고 했는데 뭐 말도 안 된다 그런 이야기겠죠. 어쨌든 그 왜 김진성 씨가 중요하지 않은 증인이었다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가 아니 저 같으면 김용을 시키든지 김인섭을 시키든지 정진상 시키든지 해가지고 야 이거 좀 나한테 유리하게 그 뭐 증언 좀 해주라고 이야기 좀 해 한마디나 해 어차피 걔 중요한 애도 아니야 이랬을 거잖아요. 그런데 김진성의 이야기가 무지하게 중요하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김진성한테 접근해가지고 전화를 경기도지사씩이나 되는 사람이 4번이나 원래 이재명 대표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위 직원들하고 전화 말 안 섞는다면서요. 하위 직원들하고 말 섞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채통이 떨어진다며. 그런데 왜 경기도지사씩이나 됐던 현직 경기도지사가 채통 떨어지게 이재명 김진성한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채통 떨어진을 왜 합니까? 그만큼 김진성의 말이 중요한 거지. 그만큼 김진성의 말이 중요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무려 4번이나 그 김진성에게 통화를 했고 제가 봤을 때 4번이 아니라 더 됐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녹취가 된 것만 4번이잖아. 그다음 또 뭐가 있었습니까? 그 변호사 보내가지고 내일 당신 증언해야 되는데 뭐 예컨대 뭐 오후 재판이다 2시다 그러면 아침에 변호사님 혹시 모르니까 한번 김진성 씨 좀 만나주세요 해가지고 쑥 보고 뭐 오늘 말씀 좀 잘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하루 전날 보냈다고 했잖아요. 하루 전날 보냈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김진성이 이걸 갖다가 숙지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만약에 부족하면은 숙지시키기 위해서 하루 전날 보낸 거잖아요. 그런데 왜 김진성에게 그걸 갖다가 숙지시켜야 되는가? 그러한 일이 없었으니까. 김진성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김진성 씨가 2019년 2월 14일에 공판에 증인으로 나가가지고 그 김병량 시장 측에서 주범을 이재명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초로 PD에 대한 고소는 취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이 이야기를 갖다 한 거예요. 그런데 저도 어제 확인을 갖다가 한 건데 감사한 오늘 감사합니다. 어제 확인한 건데 2002년도 5월 10일 당시에 김진성은 김병량 시장의 수행비서 가방 못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김진성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어.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이재명은 알았을 거예요. 능이백숙님도 삼계탕 먹어야 되나 감사합니다. 네, 능이백숙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은 김진성을 알았을 거예요. 왜 알았느냐? 그 김병량의 가방 못지였으니까 그 수행 비서였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김병량 시장이 어느 당 소속이라고 그랬습니까? 민주당 소속이니까. 그러니까 아마 김병량 시장하고 이재명 그 변호사는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나이가 많으니까 훨씬 많으니까 시장님 앞에서는 그러고 있다가 뒤에서는 김병량 뒤통수를 갖다가 치는 공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김병량 시장을 알았으니까 김병량 시장 계속 쫄쫄쫄 쫓아다니는 수행비서 김진성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화번호도 알았겠지. 그러니까 그 전화번호를 제 생각에는 최초로 PD한테 이재명 변호사가 가르쳐 줬을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몰랐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김진성이 아니고 누구다? 그 다른 사람 뭐 누군지 모르는 제3자가 그 당시 2002년 5월에는 김병량 시장의 수행 비서였다. 그러니까 김진성한테 전화를 했는데 김진성이 그때 원래 높은 분들은 전화 안 받잖아요. 저도 이렇게 딱 전화를 하면 어떤 뭐 옛날 뭐 전직 총리 하시거나 이렇게 높은 분들한테 딱 전화 드리면은 그 전화가 어떻게 오냐면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요. 그래서 딱 전화를 받으면 저 정 변호사님이시죠. 뭐 이 총리님이 뭐 잠깐 전화하시겠다고 합니다.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정 변호사 자네인가 어쨌든 좀 열심히 좀 하게 좀 똑바로 좀 뭐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재명 변호사는 그 김진성이 아직 수행비서인 줄 알고 전화를 한 건데 그런데 김진성은 수행비서가 아니니까 그때 뭐 성남시에 남아있었는지 안 남아있었는지도 지금 불명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검찰입니까? 알겠습니다. 깜짝 놀랐네. 그런데 이거 저는 아직 수행비서가 아니니까 제가 그 수행비서한테 그걸 갖다가 그 전달해 주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수행비서한테 야 누구야 뭐 혁진아 저기 나 진성인데 저기 그 큰일 났다. 검찰에서 시장님한테 전화 왔다. 시장님한테 말씀드려라. 그러니까 이 번호로 전화드려라.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김병영 시장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 전화를 갖다 딱 했더니 최초로 PD가 받으면서 내는요 뭐 무슨 사투리를 못해가지고 수원지검의 서검사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놀래가지고 김병영 시장이 18분 동안 낚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은 김진성이 수행비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김병량 관련된 이야기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누구를 김진성이한테 그 컨택해야 될 게 아니고 그 누구야 그 당시 수행비서한테 컨택했어야 됐는데 그때 그 김진성은 김인선 밑에서 백현동 사업 같이 했던 사람이고 그다음에 그 당시 김병량의 수행비서는 잘 몰랐겠죠. 아니면 뭔가가 이유가 있어가지고 김진성이 더 편했겠지. 그러면서 김진성이 나 저기 수행비서다라고 그것도 거짓말이었던 거지. 2002년 5월에 김진성이 나가가지고 당신 그 2002년 5월 당시에 그렇죠. 2002년 5월 당시에 뭐라고 있었습니까? 제가 봤을 때 아마 저 수행비서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러니까 판사가 딱 보니까 그래? 그러면은 누구 수행비서였습니까? 김병량. 김병량하고 이재명하고 서로 싸우는 사이 아닌가? 그러면은 적군이 이야기하는 거니까 내부자 고발 비슷한 거네. 그럼 맞는 말이겠지 뭐. 해가지고 믿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렇게 쭉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은 첫 번째 김진성은 되게 중요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4번이나 그 전화를 갖다가 해서 증언을 꼭 할 만큼 증언을 해야 될 만큼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었다. 아니면은 그 김진성 씨가 만약에 그 이재명 대표 거기 나가가지고 재판 나가가지고 엄한 증언을 갖다가 했으면은 그러면 오히려 더 문제가 커질 수도 있으니까 그 2가지 이유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김진성이 그 증언을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서 PD 고소는 취하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말을 이런 사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단 이야기예요. 없었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김진성 그 허위 사실을 허위로 덮은 건데 그런데 어찌 됐든지 간에 김진성의 이야기가 허구였다는 이야기죠. 팩트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일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일이 없었는데 마치 있었던 것처럼 증언을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제 그 유죄가 나와야 될 게
무죄가 나왔다라고 볼 가능성은 충분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